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투자 중이신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들부터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가이드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부터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도체 업종이 흘러갈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당연히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미국의 이기적인 선택이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선택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이 빠르면은 12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장비 그리고 AI 메모리칩, GPU나 혹은 HBM 같이 핵심적인 AI 메모리칩에 대해서 중국에 판매하는 데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원래는 초안 단계에서는 화웨이의 공급업체 6곳을 모두 다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들 중 일부만 거래를 제한하는 명단에 추가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제재가 안 되고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규제한다라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미국의 이기적인 선택이냐?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때문입니다. 이게 반도체 실제 제조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램 리서치라던가 혹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현재 정권의 로비를 굉장히 크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기업 램 리서치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40%가 넘어갑니다. 즉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떨어지게 되면은 실적의 타격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에 장비를 팔지 못하게 됐을 때를 우려해 로비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로비의 승리다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등 고성능 반도체랑 최종 칩 생산만 확실하게 틀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레거시 반도체를 많이 만들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디램이나 낸드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득이고 반도체 장비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자국을 위한 정책들이 현재 이미 펼쳐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양지 메모리가 범용 디램이랑 낸드, 즉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을 워낙 크게 늘리다 보니까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0.6%나 급락하게 됩니다. 낸드나 디램에 대한 판매량이 어쨌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당연히 그에 따른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대한 순위를 보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미국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에서 1위 기업이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SML 네덜란드 기업이죠. 램 리서치 등등등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제재를 강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D램과 낸드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추후 실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현재 주가 하락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실적만큼 중요한 게 미래죠.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3분기 실적이 2023년도, 즉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했었던 그 시기보다 압도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가가 2023년도의 주가보다 낮은 이유가 실적 때문은 아닙니다. 즉 미래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HBM에 대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칩 납품 승인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HBM3E의 8단과 12단 모두 다 납품받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빠르면은 4분기 중에 판매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번 12월 달에 퀄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에 따른 HBM에 대한 엔비디아 통과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지금 AI 랠리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에게 HBM을 납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즉 기술력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실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연말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에 따른 주가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술력에 대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보, 즉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인사적인 부분에서 이 기술력이 뛰어난, 즉 엔지니어들이 사장 자리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기술통으로 수장을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29일 신기술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대거 임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30대, 40대 상무, 전무, 이사 등등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랑 삼성 SDI 사장에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승진을 시켰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전자공학과, 그리고 MIT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문했던 전문가를 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AI 시스템 온칩, 웨이퍼 본딩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전문가들이 전부 임원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기술력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6G, AI, 반도체 등 모든 미래 성장 분야에서 경쟁사에 앞서서 차세대 제품을 나누겠다라는 의지를 평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이번 선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올드보이 전영현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대표이사, DS 부문장,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장, SAT 즉 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등 총 4개에 대한 직함을 부여시켰습니다. 반도체 수장에게 한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 인력을 몰아주는 전례가 없는 방식의 인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전영현 부회장이 보여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격차를 보여줬던 초격차에 대한 전적을 보고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정 단위의 사업부를 대표이사의 직할체제로 두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즉 직접 사업과 관련된 현안도 챙기고 보고를 받으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나갔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형태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잉 있죠. 엔지니어 중심의 경영에서 이제 회계사가 대표가 되면서 비용 효율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줄어들고 단기적으로 실적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도 그에 따른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기술자 위주의 인사 발령들이 나오면서 안 좋은 사례를 피하기 위한 행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술력들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되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바로 반도체 보조금입니다. 지금 트럼프 인수팀과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부터 IRA 보조금 집행까지 놓고 엄청나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딱 한 곳에게만 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3주 만에 5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뭐 인텔부터 TSMC부터 몇몇 기업이 있죠. 물론 인텔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이 7천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텔 자체가 최근 자체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고 원래 계획했었던 그 정도의 흐름으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감이었지 말 그대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보조금을 조금 주기 위해서 강제로 줄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될 보조금이 64억 달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타격을 더 크게 받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비교적 훨씬 더 하락세가 더 강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러먼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 즉 1월 20일 트럼프가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해당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했던 부분을 뒤엎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해도 바이든 정부가 확보한 보조금 예산은 예산에 민감한 공화당 의원들도 동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에 대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도 올해 연말 빠르면은 2025년 1월 달까지 보조금에 대한 확정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규제 생산이 아닌 장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 우려, 그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약화를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2023년도에 기록했었던 적자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가가 어때요? 2023년도보다 훨씬 더 낮은 구간까지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앞으로에 대한 미래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오랜 기간 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HBM3E 8단과 12단이 12월 달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통과가 진행이 되면은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기술 확보에 대한 의지도 명확하죠. 현재 그에 따른 인사 개편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보조금에 대한 확보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눌러왔었던 악재들 자체가 대다수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등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 5만원 선, 즉 49,900원을 찍었을 때 이 자사주에 대한 내용들을 공표하면서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가능성보다 현재 나와 있는 모멘텀들로 인해서 단기간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65,000원 구간 이상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선 절대 손절에 대한 전략이 아닌 향후 올라갈 수 있는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 혹은 해당 평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이라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구간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